네, 9월 22일 일요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을 폭우에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수해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 아닌 가을 폭우의 수해가 극심합니다. 부산, 충청, 전라, 경상 등 각지에서 1,500명이 대피하고 주택 170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이 폭우의 생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미비한 행정과 판단 오류로 인재형 사회적 참사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우로 수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민주당은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도 자리 비우기를 마다 않던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재 중입니다. 22년 수해엔 칼퇴근, 23년 오송폭우 참사 때 우크라이나 순방, 올해에도 역시나 체코 방문 중입니다. 자살 예방이랍시고 사진부대 이끌고 순찰이더니 막상 손길이 필요한 재해 현장은 외면하는 겁니까? 국민 한 분 한 분 마음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석 인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치사 도루묵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당분간 체코만 바라보겠다니 이 또한 외육성 출국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밀집 군중 치안도, 의료 대란 해결도, 자연재해 예방과 뒤처리에도 늘 손 놓고 있는 윤 정부에 국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하루빨리 각성하십시오. 하루하루 위태로운 나날을 버티고 계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비판 시국선언 하루 전 취소한 언론진흥재단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선봉이자 신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1,50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창당, 전당대회, 당원 교육 등의 정치 행사, 기타 재단 관리 운영 부적합 행사로 인한 운영 지침 위반이랍니다. 시국선언이 정치 행사라며 프레스센터 사용을 금지하다니 이틀막 정권의 언론 탄압 민낯 그 자체입니다. 일주일 전 예약하고 대관료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하루 전 돌연 취소라니 누가 봐도 윗선 개입이 의심됩니다.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였던 김효재 이사장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며 막상 지켜야 할 언론의 자유는 뒷전으로 하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언론 장악 시도에 으뜸 부역자답습니다. 시국선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온 한국 언론 자유의 지지대이자 배양액입니다. 시국선언을 막는다고 그 정신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석영 작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현기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황지우 시인, 문규현, 문정현 신부에 이르기까지 각계를 대표하는 1,500인의 원로들의 목소리는 금지와 억압에 잠기지 않습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1,500인의 원로들의 목소리는 금지와 억압에 잠기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군사 독재 시절의 회기물처럼 보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이틀막해 출세와 영달을 노리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이틀막 독재 정권이 언론진흥재단을 언론장악재단으로 변질시키고 정권 찬양의 병창기지로 삼는다 한들 독재자의 결말은 하나입니다. 분노한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정권의 독선과 아집이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는다 해도 제2, 제3의 시국선언은 이어질 겁니다. 이틀막으로 막을 수 없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언제나 귀 기울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점익 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이런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추석 내내 국민들의 밥상머리 입길에 오르내리더니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하다하다 이젠 공천에 개입해 선거까지 쥐락펴락했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처음 겪는 국회라 핑계대더니 김건희 여사야말로 국민이 난생 처음 겪는 영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 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 아내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유사 이래 초유의 영부인 사태에 변명조차 없이 무대응 일관입니다. 엎드려 숨어 시간만 보내면 되리라 믿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작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선 여당 의원이 왜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것인지, 명태균이 받은 6,300만 원의 행방은 어디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아무리 가리고 덮는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 선거 혼탁의 책임은 비단 김건희 여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위법에 이르는 국정농단의 명백한 시발점입니다. 국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가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불어닥칠 민심의 광풍을 하루 빨리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